음양이란 무슨 뜻인가? 음양이란 글자는 PPT에서 보시듯이 태양의 햇빛이 비치는 한 언덕에서 태양이 비치는 밝은 부분을 양달이라 하고, 그리고 태양이 햇빛이 비치지 않는 반대편에 그늘진 곳을 음달, 즉 응달이라고 하는 데서 비롯된 말입니다. 음양이라는 글자를 보시면 우리가 한자의 부수를 따질 때 음과 양이라는 글자는 왼쪽에 있는 글자가 부수 글자인데 이 글자는 언덕 부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음양이라는 말과 개념은 어떤 철학자가 자기가 사색을 하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낸 인위적인 개념, 개인의 학설이 아니라 한 언덕에 햇빛이 비치면서 밝은 부분과 그늘진 부분, 이렇게 상대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에서 출발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음양은 동양의 하나의 학설이 아니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대자연의 근본 질서, 변화 법칙, 절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음양의 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우주는 음양으로 존재하고 음양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 음양의 이치를 알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수없는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면 어떻습니까? 주먹 쥔 곳으로 밖에서 안으로 힘이 집중이 되고, 주먹을 쥐면 뭡니까? 이 주먹에 힘이 들어가서 아주 이 손이 더욱더 형체가 단단해지게 되죠. 반대로 쥐었던 주먹을 펴면 어떻습니까? 운동 방향이 안에서 밖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양의 기본적인 속성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음은 밖에서 안으로 통일 수렴하는 성질이 있고, 양은 안에서 밖으로 분열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은 정적이고 양은 동적입니다. 자, 우리가 이 대우주에 많은 변화 현상이 있고 만물이 있는데 음양 운동의 가장 큰 주체는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은 양이 되고 땅은 음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주의 다른 말이 천지죠. 천지는 대우주의 삼라만상이 생겨났다 없어지는 생명의 큰 집 역할을 하고, 이 하늘과 땅을 대행해서 실제 우주의 음양 변화를 일으키고 인간을 비롯한 만물에게 생명의 기운을 공급해 주는 주체가 바로 해와 달입니다. 해는 뜨거운 기운, 양 기운을 던져주고 달은 음 기운을 던져줌으로써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해와 달의 기운을 받고서, 그리고 해와 달이 빚어내는, 즉 해가 뜨면 낮이 되고 달이 뜨면 밤이 되는 그 시간의 흐름을 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해가 뜨면 낮이 되기 때문에 낮은 하루 중 낮은 양이고, 달이 뜨면 밤이 되기 때문에 하루 중에 밤은 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지 1월에 대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만물 중에서 가장 주체가 되는 대우주의 분신인 인간도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내쉬는 숨인 호는 양이 되고 들이쉬는 숨인 흡은 음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세계는 동양과 서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동양은 철학, 종교, 정신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양의 문명이라 할 수 있고, 서양은 물질 세계를 탐구하는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 인간의 실생활에 편리한 문명의 이기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서양과 과학은 음의 문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극미의 세계인 원자의 세계에서도 양성자와 전자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동서양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동양은 양의 문명이고 서양은 음의 문명으로서 동양은 정신문화, 서양은 물질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음과 양을 구분을 할 때 형체가 있는 유형적인 것은 음에 해당이 되고 형체가 없는 무형적인 것은 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신문화가 발달한 동양은 양이 되고 물질문화가 발달한 서양은 음의 문명이 됩니다. 동양인은 상체가 발달했고 서양인은 하체가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동양인은 상체가 발달했기 때문에 얼굴형도 둥구스름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이목구비가 뚜렷한 각진 얼굴형을 하고 있고 동양은 상체가 발달했기 때문에 춤도 상체 중심 어깨춤을 춘다면 서양은 하체가 발달했기 때문에 발로 추는 스텝 춤을 춥니다. 자, 글씨를 쓸 때도 반대죠. 원래 옛날 우리 동양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세로서기로 글씨를 썼다면 서양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늘날과 같은 가로 글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양 사람은 아기를 등에 업지만 서양은 아기를 가슴에 안습니다. 그래서 이 이외에도 동양과 서양 문명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면 정말 서로 반대되고 상대적인 면이 많다는 것을 아시겠다. 이 대우주의 변화는 결국 공간 속에서 시간이 변화해 나가는 것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 아름다운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은 내가 그 집 주변에 30년은 산다고 생각했을 때 30년 동안 그 공원이라는 공간이 없어지지 않고 존재를 한다면 그 공간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것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공간의 모습도 변화가 되죠. 우주는 공간과 시간의 연속체지만 실제 이 우주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바로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양이 뜨면 낮이 되고 달이 뜨면 밤이 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축이 기울어져서 지구와 달과 태양의 삼자 관계에서 시간도 우리가 시간을 나타내는 달력도 양력과 음력 달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사실 이 우주 변화의 가장 근본이 되는 시간의 변화, 그 중에서도 하루의 변화는 해와 달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증산도 도전 7편 76장에 상제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도 제명고로 인행의 1월하고 하늘에 도는 1월에 광명에 있는 고로 사람은 1월에 운행도수를 따라 살아가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태양과 달의 운행과 변화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으며 바꿀 수 없는 대자연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국기 태극기 중앙에 있는 태극의 모습입니다. 빨간 부분은 양을 상징하고 파란 부분은 음을 상징하죠. 대우주의 이 변화가 음양으로 변화해 가는데 음양으로 변화하는 이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루도 낮과 밤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4개의 시간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음기운이 가장 왕성할 때 위쪽 부분에 빨간 양기운이 태동을 하기 시작해서 양기운이 조금 자랍니다. 그러던 것이 이 양기운이 왕성해서 한낮이 되면 양기운이 극에 다다르고 양기운이 극에 다다를 때 극에서부터 음기운이 태동해서 오후가 되고 이 음기운이 한창 왕성해서 극으로 가면 밤이 되죠. 그래서 이 음양의 변화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마디의 시간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의 극에서 양기운이 태동하고 양의 극에서 음기운이 태동하는, 즉 변화가 극에 다다르면 반대 방향으로 변화한다는 극적반의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시, 음양이 사시로 순환한다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시자를 찾아보면 때시자 그리고 계절시자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음양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이 4가지의
시간 과정을 거치면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도 뭡니까? 크게 두 마디로 보면 음과 양, 낮과 밤으로 변화하지만 더욱더 구체적으로 네 마디로 보면 아침, 점심, 저녁, 밤으로 변화를 하고 1년도 구체적으로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도 도전 2편 20장 상제님께서 하늘이 이치를 벗어나면 아무것도 있을 수 없느니라. 천지개벽도 음양이 사시로 순환하는 이치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니라. 그래서 음양의 변화를, 이 우주의 변화는 크게 보면 음양이 두 마디고 구체적으로 보면 사시, 네 마디의 시간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돌아가는데 이것을 바로 오행이라고 합니다.